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앉아 있을게요. 뻘쭘하네요. 이렇게 보셨나요? 네. 혹시 여기 루이치 사카모토 코다라는 다큐를 보신 분 계신가요? 루이치 사카모토 오퍼스 보신 분? 오퍼스로 보시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기분이 정말 시선표도 안 나오고 다들 자리 채우고 무서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잠깐 두려워지기까지 했는데 그만큼 오늘의 객대에 기대가 큰 걸로 알겠습니다. 부담을 드리고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FA와 만드는 김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재현 작가님과 더불어서 MBC FM 매일 아침 9시에 세현 작가님과는 매주 금요일날 영화 이야기 하고요. 오늘 아침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만큼 또 루이치 사카모토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중음악가 윤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이스타카모토 코다라는 다큐멘터리 2018년에 개봉한 영화 그리고 재작년인가요? 그 이스타카모토 오퍼스 편을 보신 거죠? 그렇죠. 네. 아마 그 편을 본 사람은 이것까지는 결국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보시기 힘들죠. 이스타카모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일단 이 영화의 중간에 인터뷰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스즈키 마사오이라는 분.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해서 이 사카모토 요이치를 인터뷰했었고 한국에 나온 두 권의 책이 있잖아요. 음악으로 자유로워지라고 바로 스즈키 마사오이 분의 인터뷰가 시작된 책이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라는 책도 바로 그 스즈키 마사오이라는 사람과의 인터뷰 중심으로 그 사카모토 요이치가 이야기를 풀어내거나 사카모토 요이치 전문 인터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랫동안 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좀 솔직한 얘기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의 마지막 에필로그가 바로 스즈키 마사오미가 정리한 이 마지막 순간에 대한 짧은가 마지막 에필로그로 실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든 게 지금 여러분이 보실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작품 보기 전에는 처음에 내가 읽었던 이 책의 내용들이 영상으로 정리가 된다 정도만 생각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유행이라는 기록들이 나와서 내가 후반부로 갈수록 굉장히 씁쓸한 것 같고요. 하나만 요거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보를 말씀드리면 나레이션 있잖아요. 사카모토 요이치의 그 일기를 계속 나레이션하는 나레이터는 누구냐면 그 다나카 민이라고요. 일본 엄청나게 유명한 무용가고 그 최근에 여러분 이상민 감독의 국보에 보면 국보에도 그 전설의歌舞伎그 배우로 어디 영화관 같은 데 이렇게 누워있는 그분을 만나러 가는 그런 역할로 등장하셨고 퍼펙트 레이즈 비네펜스의 퍼펙트 레이즈에서 공간에서 춤추시는 홈리스 있죠. 그분이 다나카민이시고요. 예전에 레전드 히미코의 바로 히미코가 다나카민이시고 그래서 배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일본을 대표하는 현대 무용가세요. 그분이
사카모토 류이치와도 친하고 생전 공연도 같이 올리고 했어서 이제 그분이 사카모토 류이치의 남긴 일기를 나레이트 전하는 나레이터 영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 사카모토 류이치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많이 아는 분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아마 저마다 사카모토 류이치를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된 시점들이 조금씩 다 다를 수도 있어서 우선은 이 영화의 그 감기기 이전의 사카모토 류이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영화 얘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윤상 씨가 사카모토 류이치를 처음 알게 된 계기, 그리고 처음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처음 좋아하기 시작한 시점 그런 거부터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일단 사카모토 류이치라는 뮤지션보다 YMO라는 팀을 아주 우연히 그때는 이제 비디오라는 게 한 100집, 그러니까 제가 강북 국가자동 출신으로서 100가구에 한 대 정도가 있었어요. 비디오 테이프 플레이어라는 게. 그 친구 집에 이제 우연히 갔다가 일본 방송을 이제 랜덤으로 막 녹화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게 죄는 아닐 테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그때 딱 채널 AFK에 포함해서 4개 있던 시절. 그래서 아무튼 우연히 어떤 방송과 방송을 녹화한 사이에 어떤 밴드가 연주하는 부분이 한 40초 정도 있었거든요. 40초요? 네. 그게 YMO의 라이딩이라는 곡이었어요. IMO는 중간에 잠깐 나왔던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 네. 3명이 함께 했던 밴드가 나왔고. 지금 여러분들 물론 사카모토 류이치라는 음악가에 대해서 이분이 워낙 버라이어티 하신 분이라 지금 돌아가시기 약 한 3, 4년이 기록된 걸만 볼 때는 순수 음악가에 훨씬 가까운 모습이시겠지만 저의 첫 만남은 그냥 밴드에서 건반 연주하는 진짜 멋있는 형이었거든요. 그 한 40초 되는 거기 이제 그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라는 그 이제 루이치 사카모토가 몸담았던 3인조 그 그룹인데 라이딘이라는 곡을 듣고 거의 이렇게 마법에 걸리듯이 이건 뭐지? 그래서 그 팀의 이름을 알아내는데도 한 1년은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고.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건 뭐 자랑이 아니라 제가 이제 필연적으로 음악을 업으로 삼게 된 이유 중에 제가 스스로 그냥 납득하고 있는 부분이 뭘 들으면 쉽게 잊어버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노래 제목 몰라도 언젠가 제가 그 전에 작가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한 10년 걸려서 찾아낸 곡도 있고 무서워요. 멜로디는 기억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의 어떤 곡인지 모르다가 아직도 못 찾아낸 곡이 한 10곡이 있는데 샤잠에 들고 내가 노래를 해도 못 찾더라고요. 샤잠의 어떤 얘가 워킹하는 그 알고리즘은 소리를 듣고가 아니라 어떤 그 곡이 갖고 있는 특수 부호 같은 게 있는가 봐요. 막 1, 2초만 들어도 얘가 딱 아는데 사람이 불러서 곡을 찾아주는 거는 아직까지는 제 기준에서는 좀 아쉬울 때가 있는데 아무튼 각설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딴딴딴 딴딴딴딴딴딴 약간은 오리엔탈리즘이 느껴지는 멜로디 라이딩이라는 곡인데 이게 너무 멋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밴드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모습이 당시에 그런 신디사이저를 가지고 연주하는 팀은 서양에도 많지가 않았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면 8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YM은 79년도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한 3년 후에 알게 된 건데 어쨌든 거기에서 너무
멋있는 사람이 그런 뒤에 이제 유키히로 다카하시라는 분과 하루오미 호소로라는 분은 이제 호소노 어떻게 보면 사카모토 선생이 예언을 하셨대요. 호소노가 담배는 아닌데도 제일 오래 살 거다. 누가 봐도 저럴까 했는데 거짓말처럼 딱 한 2달, 석 달 사이에 드러머 유키히로 다카하시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사카모토 선생님도 같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어쨌든 처음 만남은 그렇게 됐고요. 그때는 루이치 사카모토라는 이름을 몰랐어요. 네, YMO라는 밴드가 그때 이제 그 테이블 녹화했던 주인은 마츠다 세이코의 열렬한 팬이어서 세이코가 나오는 방송을 녹화하다가 어떤 그 방송에 잠깐 YMO가 등장했던 한 3, 40초를 보고 저는 이제 거기에 넋이 나가서 그 멜로디를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결국은 대학교 입학할 즈음에 그 밴드에 그 사람이 루이치 사카모토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훗날 알게 됐지만 라이딘이라는 곡은 YMO 멤버 중에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나신 드러머 유키히로 다카시 선생이 만든 노래, 만든 곡, 연주곡이죠. 네, 나중에 뭐 이분들이 셋이서 개그를 할 때 호소노 선생이 그건 내가 만든 그 라이딘이라고 기억하나? 그러니까 드러머 다카시 선생이 그건 제가 만든 곡이에요. 이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세 분이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다 서로 존칭을 하시는 그런 관계로 한 40년 가까이 우정을 쌓으셨는데 말 좀 길어졌지만 정체를 파악하는데 한 5년 걸린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접했던 게 그 미디어 방이라고 하는 라이브 앨범이 있어요. 루이치 사카모토의 이걸 드러머 남궁현 씨가 그 테이프를 어디서 녹음해가지고 이게 루이치 사카모토라는 사람의 솔로 라이브인데 한번 들어봐. 불타는 눈빛으로 그 잠이 덜 깨고 있었는데 이건 또 뭐지? 신경제게 났어요. 너무 멋있어서 안 그래도 영국의 멋있는 형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런 척이라도 해볼 수 있을까 했는데 바로 옆 나라에 이렇게 다 가진 것 같은 밴드가 있다니 아무튼 이제 이런 질투심과 함께 이제 사카모토 선생님에 대한 사랑이 피가 났고 그 후로 닥치는 대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YMO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일본의 뮤지션이나 아니면 뭐 영화 감독이나 배우들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부르지 하야오 미야자키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카모토 류이치는 처음부터 류이치 사카모토로 지키는 케이스였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도 그런 음악을 하는 밴드가 흔치 않던 시절에 YMO가 그렇게 크게 활약을 하면서 외국에서 더 먼저 스타가 된 일본 내 스타가 됐다기보다 처음부터 글로벌 스타여서 국내에 소개될 때도 영어식 표기인 루이치 사카모토라는 방식으로 먼저 소개가 돼서 지금 일본의 그 아티스트 중에서는 그런 분이 정말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루이치 사카모토가 되게 좋다. 사카모토 루이치가 맞는 그런 명칭이고 그때의 4월 15일에 루이치 사카모토 도쿄 멜로디라는 다큐가 또 됐는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그 YMO 시절에 루이치 사카모토의 스피치가 담겨있는 1시간 분리라는 다큐멘터리인데 그거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시절에 그냥 그 시절에 아시아의 데이비 보이였고 그 시절에 그냥 아시아의 듀란드란이었던 분이 그 사카모토 루이치였어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도 스타일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앞서갔던 분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 음악으로 많은 뮤지션이 접하는 케이스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82년에 처음 40초 만난 그 다음에 나온 영화 전장의 크리스마스의 배우로 처음 그분을 본 거예요. 근데 사카모토 루이치가 그 영화에 출연하게 된 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영화의 감독께서
오시만 하기상. 네, 그 전설의 오시만 하기상 감독님께서 그 전쟁의 크리스마스를 만들려고 할 때 적어도 그 전에 일본이 전쟁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시선을 담은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은 단 한 명도 쓰고 싶지 않다라는 방침을 정하고 나니 결과도 없었대요. 흔히 말하는 국뽕 영화에 그 당시 일본 입장의 국뽕 영화에 출연하지 않은 남자들을 찾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 세계 인구가 20억인데 나는 왜 맨날 20명, 30명 가운데 배우를 뽑아야 되지? 새로운 애를 뽑아보자. 그러다 보니 데이비드 보이가 광고를 찍으러 일본에 와 있던 얘기를 듣고 무작정 광고 에이전시를 통해 편지를 보내서 데이비드 보이를 캐스팅하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거 매년 하잖아요. 뭐 일본도 그런 거 했었나 봐요. 일본을 이끌어가는 50인의 뭐 아티스트 이런 사진집이 있었는데 사진집을 여기다가 사카모토 레이치를 보고 이 사람 누구지? 느낌이 괜찮은데? 그래서 캐스팅. 그래서 사진집만 보고요. 그래서 순전히 사카모토 레이치 얼굴만으로 캐스팅된 케이스예요. 근데 사카모토 레이치가 무슨 제안을 하냐면 내가 이 영화에 출연하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영화 음악을 맡겨달라. 네. 그래서 영화 음악을 맡겨달라고 해서 거의 반강제로 영화 음악 자기를 차지하고 작곡한 곡이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를 본인의 표현에 비하면 30초 만에 멜로디를 만들었는데 평생 나를 대표하는 곡을 하고 30초 만에 이걸 만들었다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전장의 크리스마스가 시작이었고 그게 이제 그 전장의 크리스마스로 깐느에 갔다가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와 인사를 하게 되고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가 마지막 황제의 음악을 맡기게 되고 그 음악으로 아시아 최초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하면서 YMO 시절과는 다른 또 다른 페이지가 열리게 된 시작은 83년, 87년의 그 두 편의 영화였죠. 조금 사족을 보태자면 이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영화가 시작이 떼써서 음악을 바꿨고요. 말씀하신 베르톨루치 감독도 사카모토 류이치를 배우로 쓰려고 했지 음악을 맡길 마음이 1도 없었대요. 근데 이제 깐느 영화제라는 게 지금 모르겠지만 당시에 음악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배우로 데뷔해서 본업을 쟁취하신 분이죠. 아주 특별한 분이죠. 근데 이제 이분의 외모 얘기를 사실 실례가 될까봐 함부로 하기는 힘든데 아무튼 가진 거 다 가진 분이시고 또 그만큼 제가 그 인간으로서 여러 음악가들을 봐왔을 때 정말 끝까지 이분은 최선을 다하셨구나. 저도 마지막에 어떻게 떠나셨는지는 몰랐어요. 워낙 조용하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고 지인들 아주 가까운 가족들만 모였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뉴스 오케스트라 돌아가시기 바로 이틀 전까지 영상에서 마음으로나마 지휘하시는 모습에 그래도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고 정말 멋진 인생이었다라는 건 저렇게 살고 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 아주 많이 생각을 좀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시간과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생각난 거 하나만 더 붙이면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를 어떻게 만들었냐 뒷얘기 중에 편집본을 보고 자신의 연기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나의 연기를 덮어버리려면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작곡을 해서 그건 정말 여러분한테 살기 위한 공부리 정말 보시면 알 거예요. 게다가 대사의 90%가 영어인데요. 영어로 연기 한 번도 안 해본 음악가가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사카모토 류이치는 영화판에서는 뭐 스트레인지일지 모르겠지만 일본 건반계를 다 씹어먹은 상태였거든요. 이미. 그런 사람이 자기 연기를 보고 이거 음악으로 덮어야겠다니 얼마나 목숨을 건 정말 없던 에너지가 다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은 사카모토 류이치가 이러한 위치지만 그때 마지막 황제 음악할 때도 그
위치 사과부터 코다 다큐멘터리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베르톨루치가 끝도 없이 음악을 요구를 하는데 음악할 시간이 2주밖에 없는데 음악을 44곡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베르톨루치가 그 내년까지 한 20곡 주면 안 돼? 그래서 그거보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연이어 우리 꼬리는 해주던데. 그래서 곡이 또 까요. 그래서 이제 그 까인 곡들을 가지고 스위트 리벤지라는 앨범을 만드는데요. 그 노란색 탑털 같은 걸 들고 있는 아주 그 아방가르드한 표시의 그 앨범의 스위트 리벤지라고 하는 연주곡이 그때 베르톨루치에게 아무튼 마지막 혼자는 아니지만 몇 번 까여요. 그 뒤에도 그 스네이크 아이인가요? 네. 베르톨루치. 스네이크아이라는 영화에 예. 음악도 하셨죠. 그거 할 때도 몇 번을 또 이렇게 리젝트를 당했는데 레버넌트에서 그렇게 또 까였다는 게. 그래서 그 곡을 모아가지고 달콤한 복수라고 정리되게 나누셨던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팝스타였다가 작곡가이면서 영화음악가이기도 하고 또 환경운동가이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도 하시고 뭐 거의 모든 부분의 음악뿐만 아니라 음악 외적으로도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사카모토의 마지막에 담겨있는 작품인데 그걸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사카모토 유이치가 제 기억에는 아마 2009년 무렵부터가 조금 더 변화의 시작인 것 같은데 영화에도 자주 나오지만 음악에 대한 태도랄까요? 네. 예. 그리고 특히 2017년에 발표한 에이싱크라는 음반이 아마 그 전에 나왔던 거로 우리가 보통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많은 멜로디가 있는 피아노 곡들과는 좀 다른 느낌의 뭐 빗소리라던가 이런 자연의 소리와 함께 음악을 만드는 작업이 2017년 에이싱크 때 특히 조금 더 도드라지고 그리고 계속 이 작품까지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에이싱크 말씀하시죠? 네. 아싱크. 네. 발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그거 좀 전에 2000년 초반에 아마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그 에너지 플로우라는 연주곡이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피아노로 자기의 정체성을 잡아가시지 않았나. 그래서 아싱크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완성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분은 또 2000년 세기말 뭐 이런 무렵에 브라질 음악에 대한 사람도 너무 지대하셔서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빙의 자택에 조빙이 평소 때 치던 피아노로 조빙의 곡들을 연주해서 까사라고 하는 그 앨범을 또 만드세요. 그러니까 정말 관심이 있는 부분은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끝까지 그 덕후의 기질이 어마어마하신 분이고 그 덕후의 어떤 레이던스라고 하는 범위가 제 입장에서는 저렇게 어떻게 살지 싶을 만큼 책 보셨죠? 저도 저렇게 저번에도 그 라이브러리를 본 건 오늘 처음인데 아무튼 뭐 문화적으로는 자기가 보고 싶고 봐야 할 것들은 거의 총망라를 한 인생을 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작품에도 계속 본인이 입을 통해서 일기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음악과 그리고 소리에 대한 소리 자체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사카모토 유이치가 이야기하는 그 음악에 대한 생각이나 철학의 변화 같은 것들이 임상 씨 입장에서는 그게 좀 어떻게 다가왔는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운명론자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이치 사카모토라는 분이 대중음악가로만 살았다라고 하면 그 노년이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물론 뭐 YMO라는 팀으로 생계의 지장은 없으셨겠지만 지금 여러분 바로 떠나신 지 3년 됐으니까 저분이 히트곡을 만들어야 되는 작곡가로서의 인생을 사셨다 그러면 굉장히 치열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뭔가 저처럼 한숨 꺾였거나 그러세요.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태생적으로 너무나 커서 자기 길을 그냥 후회 없이 힘은 들겠지만 클래식 음악가로 클래식을 연주하면서 사시는 피아니스트인데 류이치 사카모토의 이런 에피소드만 봐도 피아노 치기 싫은데 혼나면서 배우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자양분이 되신, 지금은 아이들이 그렇게 억지로 가르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엄격한 정말 뭐 제국주의식의 어떤 교육이 만들어낸 가장 성공한 음악가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뭐 본인이 드뷔시의 환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여러분이 보셨던 책이 있다면 여러 번 등장돼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시리에 이제 드뷔시의 어떤 그 자아가 형성되셨던 것 같고, 중이병이 와도 되게 멋있게 왔어요. 그리고 자기 디시한 생이라는 중이병 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책에 아마 그 두 권의 책 중에 하나에 나오지 않나 싶은데 나는 프랑스 사람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사신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분도 타라샤에 대한 어떤 욕망이 내재되어 있었던 젊은 시절이 있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그리고 뭐 일본에서 많은 분들이 교수라는 표현을 하시지만 90년대부터 세가이노 사카모토가 세계의 사카모토라는 애칭을 얻으시고 그게 이제 아카데미 이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추가 질문을 드리면 그 이치 사카모토처럼 많은 음악가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뭔가 복잡한 음악보다 단순한 음악 그리고 뭔가 자연의 소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좀 되시는지 그 질문이 아까 얘기 약간 3,000%가 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자기가 어디에 랜딩을 해야 될지 이미 40대부터 마음을 먹으신 것 같고요. 에너지 플로우로 100만 장을, 그러니까 그게 일본에서 연주곡으로는 또 그만큼 한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콘서트에서 아마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똑같이 어떤 대중음악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뭔가 넘고 싶고 바라보고 싶은 산이었다가 이분이 이제 방향을 클래식이나 순수 쪽으로 접으신 다음부터는 그냥 동경해야 되는 분이 됐고요. 저도 뭐 이런저런 욕심 때문에 35세 이제 학부부터 음악을 다시 공부하러 미국을 갔었지만 이렇게 뭔가 대중음악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는데 뭔가 누군가 히트곡에 대해서의 어떤 강박이라든지, 분명히 사카모토 선생님도 그런 게 있으셨겠죠. 마지막까지도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 로렌스 같은 곡을 한 번 더 써야 되는데라고 하셨대요. 근데 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본인이 회개할 어떤, 또 본인이 그만큼 훈련된, 이분은 연주자, 작곡가님과 동시에 연주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결국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란 뭘까를 당연히 우리는 동경하게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40이 넘거나 이런. 저도 언젠가부터는 이제 지나치게 화려한 어떤 뭐 그런 데서 조금 벗어나고 싶은데 이걸 벗어나면 히트곡을 못 만들지 않을까 또 강박도 갖게 되고. 근데 이제 워낙에 젊었을 때 정말 그런 스펙트럼 넓은 음악과 자신의 지조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경제적인 면에 본인이 끌려가지 않고 순수한 음악가로 클래식적인 터치로 피아노로 자신의 음악을 완성해 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만큼 연주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처럼 날 때부터 전기가 없었으면 음악을 안 했을 것 같은 인생을 살면서 거는 한때 나는 어떻게 나이를 들어야 그러면 좋은 음악가로 나올 수 있을까 라고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확실한 결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작곡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 또 다른 부분이 노래인데, 저는 가끔 제가 가수라는 걸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선생님하고 개인적인 일화인데, 유학 때 저 개인적으로는 사카모토 선생님을 만난 게 99년도에 공식적으로 한국을 공식으로 처음으로 방문하셨을 때로 기억해요. 그때 제가 진행하던 영시의 스튜디오라는 KBS 라디오에 나오셔서 영어로 인터뷰를 하셨어요. 우리 영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통역가를 정했고, 이미 선생님은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고 하시다 보니까 영어, 그러니까 공부를 그냥 식사하시듯이 뭐든지 언어도 그렇고 한글 사랑한다고 끝까지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능숙한 영어로, 왜냐면 그때만 해도 일본어로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면 이미 일본 문화 개방이 되었던 때지만 반감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제 라디오 PD가 가능한 영어로 인터뷰를 하자, 그렇게 됐던.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만나서 저는 뭐 진짜 조용필 선배님 만났을 때 같은 어떤 패닉에, 야 진짜 이 사람이 내 앞에 서 있구나, 진짜 그럴 때는 저도 꼬마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인사를 드리고 2010년에 또 이제 한국에서 콘서트를 하실 때 모셨는데, 그때는 저도 영어가 조금 이제 됐던 시기여서 그 무렵에 제가 이제 하루 어느 날 밤 취해가지고, 제가 잘 안 하는데 루이치 사카모토 선생님의 곡 중에 노래 하나를 제가 안주를 만들고 불러가지고 녹음한 버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쓰기 싫어가지고 그걸 이메일 주소를 안다는 이유로 번역을 했어요. 그 이전에도 이제 선생님 오랫동안 존경했습니다 정도의 그런 이제 메일을 했는데 너무 취해가지고 답이 없네. 근데 다음날 바로 답이 온 거예요. 그 내용은 짤막하지만, 야, 너 노래 잘한다. 나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위치가 인정한 노래자입니다. 아주 가까운 제 지인들한테 농담처럼 했던 진실인데, 아무튼 그걸 보낸 걸 후회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그렇게 메일을 받아가지고 너무 죄송해서 그냥 답을 안 했어요. 그냥 뭐또 인연이 되면.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사카모토 유지 메일을 근데 저는 마음이, 괜히 내가 한마디 또 걸면 부담될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아예 이러다 잊어버리시겠지. 그냥 저는 성격이 좀 그런 편인데, 그러다가 이제 2013년, 그러니까 처음으로 선생님이 암 판정을 받으셨던 게 2014년이죠. 예. 그때 또 제가 유튜브로 이제 그 해피엔드, 오늘 이 영화의 엔딩곡의 오케스트라 버전이 있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피아노를 연주하시다가 중간에 너무 인자한 웃음을 이렇게 짓는 컷이 있어요. 그걸 보다 혼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선생님 아프지 마세요. 선생님의 이 웃는 모습을 꼭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또 취중에 보내더라도 저는 가끔 이메일로 취중 실수를 배 감독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해서 그분들의 이메일 다 지워버렸거든요. 근데 그날도 바로 답장이 또 오고, 너의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 GV에 하고 이러면 뭐 외국 감독님들이나 누구 만나지만 저도 워낙에 극내향인이라서 먼저 사진 찍자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저도 딱 한 장 찍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그 많은 GV라면서 처음으로 게스트에게 사진 요청했던 게 사카모토님이시죠. 그분한테만큼은 네. 그분이랑 하면 꼭 사진 찍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한 사람이 아티스트로서 뭔가 이룩한 성과 때문만은 아니고 영화의 맨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그야말로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을 마주한다는 느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답장을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 정도 예의가 있는 분이 그런 어떤 작은 일화들을 누군가 마주친 사람들의 일화를 들을 때마다 한 번도 실망을 받는 그런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없는 정말 보기 드문 분의 마지막에 담겨 있는 이 작품인데 뭐 혹시 뭐 그래도 이 작품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순간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마지막에 모습 게스트라 그리고 정말 그 폼나게 산다라는 걸 이건 그냥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자신이 다음 다시 제발 판정받고 피아노를 집 앞에 얘가 어떻게 자연으로 돌아가는지를 그러니까 그건 이미 어딘가 담아놓겠다라는 그런 또 플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 가지로 자기가 남들에게 비춰지는 모든 부분을 이거는 뭔가 단어가 되게 요즘에 우리 하도 이제 희망하거나 이런 표현인데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반정기가 좀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거의 가장 끝의 레벨은 저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가 비춰진 모든 걸 고려한다는 거잖아요. 내세우려고가 아니라 누군가는 나를 궁금해할 거면 나는 음악가로서 어떤 스탠스로 인생을 살아내야 될까. 그거를 돌아가시기 하루 전까지 아니지 1시간 전까지 손을 주시 이거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진짜 그 마지막에 일소 오케스트라를 보고 그 아이의 시를 요시나가 사유리라는 배우가 그 시를 읽는 순간에 정말 이건 좋다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 이 요시나가 사유리라는 분은 여러분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카모토 유이치와 함께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고 본인이 이 배우의 팬이라고 해서 본인이 사유리스트라고 이제 본인이 칭하기도 했던 근데 바로 그분이 그 시를 읽었던 거고 거기에서는 어떤 장면이 겹쳐졌냐면 그 유이치 사카모토 코다라는 작품 그 오프닝 시퀀스에 있던 장면인데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그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그 비극과 참사를 겪은 뒤에 음악가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유이치 사카모토의 대답은 뭐였냐면 그 쓰나미 피해를 입은 학교에서 건져낸 피아노 그 학교에 있던 피아노를 건져내서 물에 젖어 있고 조율도 잘 되지 않는 피아노를 그 상태 그대로 그 지역 사람들을 강당에 다시 모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를 연주하는 게 유이치 사카모토 커다란 작품의 시작이었거든요. 나는 이러한 발상을 할 수도 있구나. 이런 발상은 내가 뭔가 근사함을 해야지라는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발상인 거죠. 정말 내가 음악가로서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음악으로서 뭔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야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오프닝에서 연주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가 물에 젖어 있던 피아노다 보니 소리도 좀 먹먹하고 조율도 틀린 게 분명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들은 그 어떤 미스터
FS나 디스토블 선수가 가장 감동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해서 이루하고 싶어했던 그 지역 아이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결국 눈을 감으신 거잖아요. 저는 이게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본인이 선물을 받은 어쩌면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의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들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지금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보통 말을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이제 설 작가님께서 아까 제가 이메일에 대한 그 답장을 받았을 때 부럽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또 가장 큰 저 개인적으로는 상처가 되는 음악적인 상처도 주신 분이 선생님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99년에 오셨을 때 저분이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수많은 한국에도 MC 스나이퍼라는 래퍼가 앨범에 피처링을 맞아요. 네. 그때 노래가 원더풀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욕심에 저도 선생님 저를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성격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놓고 99년에 수업했는데 그때는 MD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사라진 미디어인데 미니디스크 MD에 제가 그동안 발표했던 거랑 인센서블이라는 앨범을 작업하고 있을 때인데 거기에 담길 곡을 노래 빼고 전 그때가 아무튼 노래는 겨우 해내는 거라는 생각이어서 제 곡 중에 꼭 들려도 제가 그렇게 안 창피하다는 마음이지만 곡들을 MD에 녹음을 해가지고 드렸어요. 나 MD 플레이어 없는데 그러시니까 그냥 이거 채로 드릴게요. MD 플레이어 아예 제 데모가 있는 걸 드렸죠. 그래서 제 연락처랑 써서 드렸는데 들어보시고 쓰임새가 있으면 언젠가 연락을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한 이제 10년 기다리게 됐는데 노래 잘한다라는 생각은 없지만 같이 뭐 해볼까? 말은 듣지 못했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저는 조금 더 이분의 마지막이 이분이 만들었던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너무 소박하게 마무리됐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우리 그 사물놀이 김덕수 선생님부터 친한 지인들이 엄청 많으시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오늘 나레이션 하신 분은 몰랐지만 생전에 무라카미 류라는 작가하고는 또 엄청난 친구 관계로 같이 책도 만들고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 인싸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인데 아니 그렇게 친한 분들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약되어가는 내가 뭐라고 그 친한 토마테이라고 정동환 씨라고 이제 제일교 음악가 같이 또 작업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듬 프로그래밍이라도 부탁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걸 이제 그 인센서블의 인스트루먼트 트랙들을 드렸었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동료는 너무 많았구나.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좀 아픔이 알죠. 서커모들이 인생의 해피엔딩을 말하자마자 당시의 새드엔딩이에요. 지금 이 이루어진 질문을 몇 개만 지금 고민한 거대로 서커모들 위치 선생님의 곡 중에 만약에 딱 한 곡을 리메이크하거나 협업할 수 있다면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얘기하면 되는데 만약에 딱 한 곡 정도를 만약에 리메이크 할 수 있다면 질문에는 근데 제가 불러드렸던 노래가 많은 질문이 있지만 제일 좋아하는 곡이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좀 제일 좋아하는 겹쳐지는 것 같아요. 제곡 중에서 한 곡 고르는 곡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제가 불러서 들려드렸던 노래가 Deadness Deadness라는 곡이거든요.
그런 생각은 했나봐요. 아, 이거보다는 내가 좀 감정을 실을 수 있겠지. 근데 왜냐면 상담원 선생님이 노래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그냥 툭 이렇게 뭔가 내레이션을 하듯이 노래를 하시고 한때 또 노래에 꽂혀가지고 뷰티라는 앨범 뭐 이런 데서 핫비트라는 앨범 노래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처음에 칠때 시작한 것도 가수 써있는 거 보고 제가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한 가지 캐릭터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곡도 저는 뭐 당연히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좋지만 정말 뭐 한 10곡 정도를 고르라 그래야 겨우 한 10곡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일부러 덕담을 해주셨네요. 네. 윤상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음악 활동해주세요. 라는 덕담 올리시면 그리고 이 질문 아까 있었는데 사카모토님은 음악이 연령이 높다고 말씀하시면서 체력이 없을 때는 소리만 듣는다고 하셨는데 윤상님 어떤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저도 그런 느낌이 있나요? 에너지가 없을 땐 음악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것도 특히 정말 그 많이 감동하고 싶은 곡은 근육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마음 안에 정말 에너지가 좀 가득 차 있어야 그 곡이 주는 아픔이나 즐거움이나 그걸 오롯이 느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왜냐면 에너지가 없으면 사람이 굉장히 건조해지게 되니까 이게 꼭 힘, 그 에너지가 근데 그 원초적인 에너지 그 자체겠죠. 그래서 그게 음악을 만들거나 듣거나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또 에너지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뭔가 화려한 음악보다는 자연의 소리 같은 것에 끌리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다큐를 보면서 스카우트리치가 그렇지 않다가 변화를 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온 분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15살에 쓴 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15살에 쓴 일기가 프랑스어는 아름답다. 화음의 흐름이다. 구름의 흐름이다. 수상한 달빛에 드리워서 조용히 흘러가는 구름이다. 15살에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지? 어쨌든 15살에 이미 프랑스어에서 느껴지는 어떤 이등감을 화음으로 표현하고 그게 구름의 흐름을 닮았다고 표현하고 그것도 그냥 구름이 아니라 수상한 달빛에 드리워져 조용히 흘러가는 구름이라고 프랑스어를 표현하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그런 음악이 아닌 형태의 소리에서도 음악적인 발견을 하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안 하던 데서 갑자기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했다기보다는 이런저런 음악적 실험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원래 자기의 본질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과정은 아니었을까? 네. 라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잠깐 스쳐가지만 음악이라고 쓰고 소리의 즐거움이라고 읽는다. 저는 그게 되게 현실적인 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한 글자씩 읽으면 소리고 즐거움이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자기 어떤 내면의 그 소리로 찾아가신 게 아닌가 싶고 여기서 자연스럽다고 할 때 이제 피아노가 이제 이분은 결국에 피아노에서 답을 얻으셨지만 끝까지 그 보름달을 보고 느낀 감정은 신디사이저로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악기는 그냥 도구일 뿐이지 여기서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자연으로의 회귀라든지 아니면 질문 주셨던 분도 저도 물론 전자음악을 저의 기본적인 어떤 색깔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충분히 전자악기로도 자연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도 작은 배터리 역할을 할 수 있고 누군가 가장 위대한 전자음악은 천둥이다. 결국
시작할 때 나오는 곡이 풀문이거든요. 네. 그 마지막 사랑이라는 영화의 엔딩 부분에 나오는 원작자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 나레이션에서 이 책의 제목이 나오는 거죠.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는 마지막 사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나레이션인데 그 나레이션을 샘플링을 해서 보름달이라는 곡을 만들면서 그 문장을 여러 나라 사람에게 읽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흥문이라는 곡을 들어보시면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를 세계 각국의 언어로 그 나레이션이 흘러요. 그 신비사이즈 음악과 함께. 근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이 이탈리아 말로 나는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인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입니다.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에게 이 문장을 녹음해줘 해서 녹음해서 쓰고 그 1년 뒤에 베르톨루치는 세상을 떠나서 그의 마지막 목소리가 자기의 앨범에 남았다. 근데 베르톨루치가 사랑감을 얼마 전에 나 한 번만 이제 보러 와라. 나 아무래도 오래 못할 것 같다. 얘기할 때 한참 투어 중이었대요. 그래서 도저히 시간을 못 빼서 베르톨루치를 보지 못했는데 결국 그때 시간을 빼지 못해서 이제 끝내 보지 못하고 참배를 하게 된 것인데 나중에 듣기로 베르톨루치는 마지막 한 달 동안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원 없이 와인을 마시고 원 없이 의료용 대화를 피우고 살면서 그렇게 많이 웃어본 적이 있을까 싶을 만큼 껄껄껄 하하하 한달 웃다가 떠났다는 글을 쓰면서 약간 부러움을 좀 비친 내용이 이 책에도 있죠 사실은. 어쩌면 그 중간에 고다리 얘기도 나오지만 성들리치가 제일 좋아했던 영화가 고다리였고 처음 대학교 가서 그 예술대학 애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예술대학 자기 수업 들으러 온 애들이 고다리를 모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얘네 가르치는 거 재미없을 것 같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저한테 큰 역할을 많이 하신 게 사실 저도 음악 외에는 별로 크게 관심 있는 게 없었지만 다행히 저 박창학이라는 정말 이 책을 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서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읽어야 한다는 동기는 저런 분도 다 보고 타르코프스키부터 저렇게 영화를 사랑하시는데 먼저 좀 봐야 하지 않겠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게 동기부여를 주신 분이기도 하시죠. 이게 어쩌면 요즘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지만 특히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지속적으로 사카모토 리치가 이야기되는 게 특히 어떤 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우리만 사랑한다는 건 착각인 것 같고요. 네. 심지어 어느 나라에서는 자기 아들 이름을 유이치 혹은 사카모토 지었다고 고백한 팬레터도 받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스카모 스페인에서 올림픽을 할 때 자기 나라 작곡가이시오 아닌 일본 음악가를 데려가서 그 오프닝 테마를 바르셀로나 올림픽 네. 공연에 사카모토 리치가 근데 저는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음악은 한국 공용어다라는 거에 동의하시는 분들. 왜냐면 저는 대학에서 10년 넘게 강의를 하다가 약간 혼란스러웠던 게 음악을 보컬 전공자인데 가사 때문에 듣는 친구들이 80%가 넘었던 적이 있어요. 손을 들어보라고 했을 때. 물론 이해는 해요. 어떤 뜻으로 하는지. 노래들 가사는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이분이 바로 그런 가사, 언어의 벽을 음악으로 완전히 깨서 무너뜨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장이라고 얘기하는 모차르트나 바하나 쇼팽 그런 어떤 스피릿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음악가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맹령을 읽고는 선생님이라든지 루이치 사카모토 선생님이라든지 형태는 변해서 또 다른 음악가들과 지금 오르초이 고란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지만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클래식의 연장선상에서 그 기법과 그 감성을 이어가시던 분들은 이제 거의 돌아가시고 개인적으로도 국내에서도 적어도 물론 인생을 전체로 볼 때
몰두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분이 음악에만 몰두하셨다면 어떤 작품을 남기셨을까 너무 궁금한 김민기 선생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클래식 음악가의 반열에서 좀 바라보고 싶은 음악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음악을 잘 알아듣거나 그러니까 언어 이상의 감각으로 음악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분은 언어라는 걸 음악으로 그 벽을 완벽하게 허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랑하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냥 마지막 질문 이 질문 정도로 할까 싶어요. 윤상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귓가에 울렸으면 아주 먼 까지 그래서 만약에 사모들이 위치와 같은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내 귓가에 들렸으면 하는 음악이 무엇일까? 아마 그걸 끝까지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만든 것 같은 기분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노래 얘기를 드리다가 약간 매진이 그랬지만 저는 저의 엔딩은 그래도 그 노래라는 걸로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서 그래도 제가 인생을 이 나이까지 대중음악가로 살아올 수 있었는데 사실은 가수라는 어떤 본업에 너무 충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앨범을 더 만든다면 그보다 제가 좀 저도 공감할 수 있지만 제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요. 그게 실패한다면 이제 아니다 실패가 아니라 거기서 한 곡 넣고 석가모토 선생님 곡 중에 넣고 아니 자기 장례식장에 플레이리스트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장례식에서 그 들렸으면 하는 곡까지 리스트를 다 짜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그러니까 뭐꼭 그렇게 되겠다라기보다 저의 엔딩 중요한 게 몰핀이에요. 몰핀은 제가 의료용 대마나 안락사까지는 욕심을 못 내더라도 만약에 제가 극심한 고통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면 의료용 몰핀과 함께 좋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아준 상태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욕심까지 바로 저분 때문에 그런 욕심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이 금요일 저녁에 사실 뭐 프로젝트 헤일베리도 있고요. 강력한 영화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미치 사카모토 다이어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업 영화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 어제 밤 12시까지 시선표를 기다리던 분들이 시선표를 한 장도 거지 못할 정도로 이 자리에 꽉 채워주신 그 관객분들이 저는 사실 아까도 놀라운 정도인데 오늘 이 많은 분들과 이 사카모토 이야기를 보고 얘기를 나누는 마지막으로 딱 내일이 되면 이제 3년째 날일 거라고요. 근데 영화가 릴리즈되는 타이밍도 이게 인간이 아무리 애도하고 이럴 때도 약간은 이제 좀 루즈해질 수 있는 타이밍에 선생님 얘기를 다시 볼 수 있어서 그 시기가 너무 적절한 타이밍에 또 이렇게 멋진 누군가 정말 애정과 사랑으로 선생님의 마지막을 이렇게 지켜봤다. 우리도 팬심으로는 바로 저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역시 예술은 길이다. 선생님이 했던 얘기 생각하고 이렇게 또 취소표 한 장 없이 여러분의 선생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여서 저한테 너무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치 사카모토 다큐가 이미 처음이시라면 미치 사카모토 코다라는 작품을 꼭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출판사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사카모토 루이지의 이 책 두 권은 제가 이런 분들의 수많은 자서전이나 에세이를 읽어봤지만 정말 책이 괜찮아요. 그냥 보통은 자신의 성공담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사카모토 루이지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순간순간 살아간다가 담겨 있어서 사실은 삶과 인생이랑 어떤 공부가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이 두 권의 책이 눈을 보신 작품의 프리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아직 책을 못 보셨다면 이 책을 통해서 영상이 밑에 담기지 않은 얘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가님도 도서관에서 빌려오셨나요? 네. 도서관에서 빌렸었죠. 도서관하고 도서관에서 미리 구원을 들어가고 반납할 테니까 들어가시면 되고요. 하나 더 여기에 그 마지막 순간 같은 기록들은 굉장히 내밀한 기록이잖아요. 그거는 사카모토 루이지의 막내 아들 최근에 해피엔드라는 영화를 연출한 토라네오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또 영화 감독이기에 이런 기록까지 남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모든 게 완벽한 정말 멋진 인생을 살다 가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전에 그 영화를 보는 어떤 재미를 물어볼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까랑 마찬가지인데 저는 근사한 인생에 근사해지고 싶어서 영화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매일 금요일 아침 10시에 들으시면 이런 대화를 해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러니까 영화는 기본으로 아직 강연에서 생각하시 12시. 12시 네, 사랑하실 때는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근사하다 할 때의 근사와 근사치를 얘기할 때의 근사가 한자는 다르죠. 발음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근사한 인생을 자꾸 보면 그 인생을 닮고 싶어지고 그 인생에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모든 영화가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 작품은 이 근사한 인생에 조금이라도 근사해지고 싶은 마음을 하게 만드는 작품을 사실은 보았어요. 그리고 이 작품에 담겨 있는 그 많은 생각들이 음악하는 만의 생각이 아닌 내가 음악을 할 줄 몰라도 한 사람이 인간으로 이 세상을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도 배울 게 많은 한 사람의 삶을 정리하는 정말 마지막 작품을 함께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사카모토 루이지에게 메일을 보내서 답장은 많았으나 토목을 제의받습니다. 아픈 기억까지 함께 해주신 오늘 게스트 임상식 씨 거기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당신 자석에서 대기 부탁드립니다. 네, 당신 자석에서 대기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시 자석에서 대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을 너무 꽉 채워서 다음 활용 때문에